한의사 한방내과 전문의 닥터구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헐적 단식에 실패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간헐적 단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상황마다 몸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도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칼로리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들의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단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환자. 당뇨병은 인슐린 장애로 인해서 혈중의 당이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저혈당입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알약만 먹는 경우부터 인슐린 호르몬을 주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 약들은 공통적으로 혈중의 당을 떨어뜨려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약들의 용량이 평소의 식습관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평소 쓰던 양의 당뇨약을 투여하니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식은땀, 어지러움, 떨림, 메스꺼움 등이 있으며 심하면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당뇨병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 후 혈당의 관찰과 처치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에서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세요. 두 번째, 성장기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모두 간헐적 단식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성장기에는 엄청난 양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가끔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단식을 시행할 경우 성장기의 아이들은 영양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키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장기나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도 많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 중에도 비만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습관이 심각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간헐적 단식보다는 정제 당류, 밀가루, 탄산음료, 인공 첨가물 등을 피하는 등 건강한 음식들로만 바꿔줘도 쉽게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도 성장기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태아나 모유를 먹는 아이는 모든 영양소를 엄마에게 공급받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아기들의 발달에도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엄마 역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어야 탯줄이나 모유를 통해서 아기가 영양소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 역시 간헐적 단식은 조금만 미루세요. 다만 단식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지 건강한 식단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재료들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아기들에게 더욱 양질의 영양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체중. 우리가 장기간 단식을 해도 괜찮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탄수화물이 먼저 쓰이지만 탄수화물이 모두 소진되면 이때부터 지방을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현대인의 경우 보통 지방이 충분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여도 적은 기간만 거치면 일상생활이나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마르거나 운동을 많이 하여 체지방이 적은 경우에는 단식 때 사용할 지방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것이 좋으나 집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키와 체중을 측정하여 BMI가 20 이하인 경우 장기간의 간헐적 단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운동선수의 경우 BMI가 높아도 체지방이 매우 적은 경우가 있으니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체지방을 따로 측정해보세요. 다섯 번째, 기타 증상이 있는 경우. 단식을 시작하면 무기력증, 어지러움, 두통, 구역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소금물이나 소금을 첨가한 사골 육수 등을 먹으면 괜찮아지지만 그럼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강박적인 태도는 간헐적 단식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단식 시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음식을 먹은 후 컨디션이 회복되면 다시 단식을 시도하세요. 어차피 간헐적 단식은 한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들은 당뇨약으로 인한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주치의와 꼭 상의 후에 안전한 방법으로 단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기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니 간헐적 단식보다 건강한 식단에 더 신경 쓰세요. 세 번째, 임산부나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보다는 건강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체지방이나 체중이 너무 낮은 분들은 단식 중에 쓸 지방도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단식
단식은 피하십시오. 5번째, 단식을 하면서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무리하지 말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간헐적 단식은 적절히만 사용하면 불필요한 지방들을 제거하고 우리 몸을 리셋시키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의 경우에는 주의하시되 그 외의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닥터구루의 3분 건강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건강에 대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